앞에 서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잠시 적응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장수입니다. 덕분에 우리 대구시 경제를 이끌고 계신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인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제목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만은 조금 여러분들 만나서 조금 편안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사업하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금 헤쳐나가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1998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또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엄청난 또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왔고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돌입됐다고 봐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라든지 최근에는 가자지구 분쟁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와가지고 LG전자에서 세탁기 설계 업무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세탁기 설계실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당시에 제 처가에서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가내수공업 같은 그런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처가에서 하던 그 가내수공업 수준의 기업을 또 한 4년 반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은 참으로 내가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업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직원들의 월급 날이고 자고 나면 재료비 결제해야 되는 날이고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종소세 신고 있고 정말 1년 365일을 돈 걱정하는 것이 사업가의 날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가의 사업을 한 4년 반 정도 하다가 2004년도에 학교 선배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걸 계기로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다시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처음 국회 보좌관으로 가서 서울 목동에 정말 조그만한 고시텔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에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 2m짜리 그 원룸이 달세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창문이 있는 방은 40만 원이고 창문이 없는 방은 30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 작은 방에서 자면서 한 달 정도 아침에 잠이 깰 때마다 제가 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왜냐하면은 자고 일어나도 제 머릿속에 돈 걱정이 없더라고요. 월급쟁이니까 이제는 꼬박꼬박 날짜가 가서 월급날이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아침마다 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규모가 크고 작고 또 업종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르겠지만은 저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 거다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은 월급쟁이 할래, 사업할래 물어보면은 저는 100번 월급쟁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기 기업을 일구고 또 종업원들을 고용을 창출하고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경영의 신이라고 하죠.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로스케 회장이 그 마스시다 회장의 경영 철학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하면은 불황이 기회다. 마스시다 회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황일 때, 호황일 때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내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황이 와서 어려움이 겪으면은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혁신해 나가야 하는지 그 문제점들이 불황의 시기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때 비로소 기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작년 7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선 8기 들어서 대구시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사업의 영역과 조금 관계가 있거나 조금 멀거나에 따라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이 대변혁이 피부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는 대혁신의 길은 모든 시계가 203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대구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천지개벽의 대변혁을 완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TK 신공항입니다. 왜 이렇게 신공항을 얘기할까요? 지금 대구시는 90년대 중반 제일모직이 떠나고 삼성 상용차가 철수한 이래 30년 가까이 대기업이 없는 대도시입니다. 입만 열면 대기업 유치를 얘기를 하는데 정작 대구시에 왜 대기업이 없는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내륙도시입니다. 대구시에 대기업이 올 수 없는 것은 항공물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점점 IT 기술이나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기업이 투자하는 첨단 산업은 거의 100% 항공물류를 통해서 수출하는 업종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물류의 99%가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홍콩 청남콕 공항에 이어서 국제 화물 처리 능력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청남콕 공항이 2021년도에 500만 톤을 했고 인천공항이 323만 톤을 했습니다. 상해공항을 뛰어넘어서 세계 2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국제 화물이 323만 톤이 나갈 동안에 나머지 지방 공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불과 1만 5천 톤입니다. 우리 대구공항에서 처리한 화물이 작년 한 해 1천 톤입니다. 대기업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수도권 억제 정책을 해도 억지로 밀려나더라도 대기업들이 내려오는 곳이 충청도가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인천공항까지 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시가 민선 8기 들어서 필사적으로 TK 신공항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구부등선을 넘었습니다. 2030년 아니라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TK 신공항이 들어오면은 군위에 첨단 산업단지가 1단계 200만 평, 2단계 300만 평, 총 500만 평의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우리가 애원하지 않아도 대기업이 스스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찾게 되는 날이 불과 5년 뒤, 6년 뒤면은 도래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의 방향과 영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신공항이라는 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2030년에 맞추어져 있는 대구의 시계 또 하나는 군사시설 이전입니다. 지금 대구 도심에는 이작전사령부가 있죠. 이작사가 내년이면은 대구에 둥지를 튼 지 70년입니다. 그리고 5군수지원사령부가 있고 방공포병학교가 있고 54단이 있습니다. 이 군사시설들을 통으로 묶어서 밀리터리 타운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2030년이면 마무리됩니다. 대구 도심에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던 수성구 그 요지가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 또한 여러 중소기업인들, 벤처기업들이 기회를 볼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세 번째, 2030년의 시기가 맞추어져 있는 대구시의 사업은 우리 대구 시민, 250만 대구 시민들이 매일 먹는 이 수돗물,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구는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 청도, 운문댐 물 그리고 가창댐 물을 먹는 것 위해 나머지 전 지역은 낙동강 표류수를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250만 시민들이 모두 다 안정적인 댐 용수를 치수원으로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부에서 우리 매곡 정수장까지 110km의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약 1조 원의 관로 사업비가 듭니다만은 이것은 국가 강력 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 재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해서 2030년이 되면은 맑은 물이라는 우리 대구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이 해결이 됩니다. 네 번째, 2030년의 시계가 맞추어져 있는 대구시의 사업은 제2국가산단입니다. 올해 3월에 현 정부 국가산단 예정지가 발표됐을 때 우리 대구시는 100만 평을 준비해서 선정이 되었고 최근에 입지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구라리 일대에 이미 그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들이 너무 지가가 비싸서 저희가 그 지역을 배제하고 반대로 서남단 쪽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농업지역을 이번에 농림부를 설득해서 국가산단 부지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국가산단의 전체 부지 규모는 100만 평에서 92만 평으로 약 8만 평이 줄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산업용지는 37만 평에서 47만 평으로 10만 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그린벨트 농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약 160만 원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030년이면은 이 제2국가산단도 완공이 되어서 대구의 신성장 동력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또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030년에 맞추어져 있는 대구의 시계는
수성 알파시티입니다. 지금도 이미 수성 알파시티는 판교밸리를 뛰어넘는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거점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더 성장할 것에 대비해서 이미 제2 수성 알파시티 조성 계획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옆으로 약 15만 평 부지에 제2 수성 알파시티를 조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미 작년에 발표했다시피 과기부와 공동으로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은 수성 알파시티에는 첨단 IT 기업이 1,000개, 그리고 상주 연구 인력이 2만 명이 되는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거점 도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사업들은 모두 다 2030년이면은 대구 시민이 바로 눈앞에 볼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츠시다 회장이 경영 철학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점진적인 변화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나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대구시가 하고 있는 2030년에 맞추어져 있는 대구시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수한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또 지금도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나가고 계시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심의 중입니다마는 내년 당초 예산을 올릴 때도 그동안은 저희가 한 500억 정도를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직접 편성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2차 보전 형태로 자금을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이미 6천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나서 저희가 도저히 그런 예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100억 원을 대구 신용보정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지금 의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신용보정재단에 저희가 100억 원을 출연하면은 보정 여력이 8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대구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